자, 그래서 이제 직경부장 판사도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할 일, 그리고 유 작가가 말씀해 주셨던 이런 내용들까지 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면 굉장히 압박을 받으면서 그럼요. 결국에는 공개가 얼굴이 됐기 때문에 점점점 더 공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럼요. 예, 예. 유 작가님은 예. 사법부가 갖고 있는 지금 현실, 사법부가 보이고 있는 현실을 예. 본인들이 굉장히 자각해야 되고 그걸 자각하기 위해서는 자각하라고 촉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주권자들이 감시하고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 거라서 예.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요. 저는 그 법조인들의 삶이나 그 생태계에서 같이 지내왔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아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본인이 감당하지 못해서 벗어날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맞다고요. 계속 맞아요. 지금 예. 이제 8대 0도 그렇게 맞추셨고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그나마 국민들이 이렇게 열화와 같은 맞아요. 예. 민주화 의지,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를 만든 주권자의 뜻대로 그래도 점점점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예. 어저께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의 태도가 예. 자, 지난번에는 90분 넘게 혼자서 막 예. 하다가 공개가 된다고 해서 의식을 한 겁니까?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있던데 윤석열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재판이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앞에서야 다 아부하는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께서 다 정리를 해주는 바람에 뭐 재판 분위기가 확 잡혔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자기들끼리. 아,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변호인단에서 흘러나온 얘기인데. 변호인단에서. 네, 서초동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지네들 잘했다고 한다고. 그런데 그건 윤석열 앞에서 그러는 거고 자기들끼리 돌아 앉아가지고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변호사들이 형사 피고인이 법정에 가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그게 어떻게 해도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피고인한테. 본인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어떤 허점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고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공격을 받게 되면 대책이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도 변호사를 해봤지만 피고인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고 어떤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고 심지어 어떤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요 말만 하시라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지금 1회 기일에서 윤석열이가 보였던 그 모습은 그냥 윤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나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본인의 가상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그냥 행동이었지만 윤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은 특별히 윤석열이가 뭐 끼어들 만한 상황이 아닌 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끼어들어서 헌재에서처럼 내가 직접 질문하겠다 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계속 앉아서 졸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뭐 책상에 머리를 박을 만큼 졸았다고 하던데 중간에 아주 기자분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러저러한 모습들이 아마 변호인단에서 오늘은 좀 이제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달라. 지난번에 너무 충분히 말씀 잘하셨다. 그렇게 아마 좀 자제를 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지금 고소의 전략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 오후에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겠고요. 동시 접속이 10,000분 가까이 되는데 좋아요가 3,000개가 안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스픽스 구독 꼭 필요하다 응원해 주신 덕분에 136만 명 달려가고 있는데요. 최강욱 TV도 동지를 가지고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최강욱 TV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었지만 한 48만 명까지 지금 갔습니까? 아니요, 한 47만 명 47만 명 초반인 것 같은데요. 예, 어저께 47만 명 정도 돼 있던데 팍팍 밀어서 이제 조만간에 50만 명이 넘는 개인 유튜버 중에서 50만 넘으면 대단한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최강욱 TV도 꼭 구독해 주십시오. 이 방송 나가면 한 20만 명 정도가 오늘 내일 연일 보시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강욱 TV 꼭 구독해 주시면서 스픽스의 영향력이 이 정도 된다는 걸 최강욱 의원께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졸았다는 이야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사건으로 수계가 자 이제 형사 피의자로 나와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서 고개를 이제
이렇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앉아 있다가 잠이 와서 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나쁜 사람인 거고. 예, 아니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 가면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 당뇨가 심하거든요. 예, 고도당뇨라는 그러니까, 예.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뭘 많이 먹고 들어가 앉아 있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와가지고 졸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하나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그럼 뭘 먹었길래 그러는 거냐? 예. 술이죠. 그 전날 뭐 저기 무슨 김계리, 배희철 이런 사람들하고 네. 뭐 사진도 찍어서 공개하고 했잖아요. 저 사람 성향이나 성행상 저 술 안 먹을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앉아가지고 뭐라도 떠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졸고 있었을 것 같고 더 가관이었던 거는 변호인들의 태도예요. 그렇게 졸면은 예. 변호인들이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금방 알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저는 단 한 번도 변호사를 하면서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필요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괜히 앉아가지고 뭐 이런 데가 막 긁는다거나 예, 예. 뭐를 심하게 막 볼펜을 돌리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변호인으로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네.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곽근 변호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계속 기자석을 이렇게 살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저거를 기자들이 다 지금 봐가지고 저거 어떻게 할 텐데 정작 윤석열을 깨우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왕이니까. 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기자들이. 그런데 이제 재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언론에서 다 보고 있고 보도가 나갈 게 뻔한데 정말로 정신 상태를 가다듬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졸아서 이 책상을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고개를 떨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잘 안 돼서 정말 영상으로 남아 있으면 한번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요만큼이라도 공적 마인드가 있거나 국민에 예. 대한 책임감이 있거나 역사를 바라보는 사명감 같은 게 있거나 본인의 처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 성찰이 자기 객관화가 돼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지금 네.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말도 안 되는 저게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예, 거잖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너무나 일관된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뭐 니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왜 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생각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나 자세를 봤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와 저렇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 내란 수계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국민은 정말로 죽을 판인데도 본인 재판할 때 와 저런 방식으로 검사 돌고 때 있다. 윤석열이 예. 법정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판에 공소유지를 하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예, 예. 제가 피고인의 예, 예. 변호인이고 그 사건의 수사 검사로 예. 들어와가지고 그 법정에서도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러고 딱 앉아가지고 예. 그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보면 이러면서 이렇게 도리도리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그리고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인데 이자는 예. 검사 때나 지금이나 늘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검사로서 직급이 이렇게 높지 않을 때도 예. 저 판사 놈들이라고 항상 얘기했고 내가 대법원장 한 놈은 반드시 구속할 거다라는 얘기를 다짐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만큼 법원에 대한 일종의 적개심 혹은 무시 이런 게 있고 윤석열이 실제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 무죄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것에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윤은 법정이라는 장소가 그냥 검찰의 쇼잉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공간일 뿐이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별다른 의미나 타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법정에서의 검사의 위치로서 행해야 될 공적인 책무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늘 그냥 법정의 환경 자체를 무시해왔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면 판사를 욕하면 되는 거고 판사 뒷조사나 시키고 뭐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안에서 이거를 임하는 태도가 달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저 생사회탈권을 쥐고 있는 판사한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전날 술 먹은 생각하면서 이거 올라오네 하면서 조는 게 그 사람의 다른 각성을 통해서 이거 극복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